안녕하세요. 정경입니다. 오늘은 빚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아니면은 뭐 생활고 때문에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감당할 수 없는 금액까지 불어나서 괴로우셨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이제 한번 뭐 사기 맞았을 때도 그랬고 살면서 빚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저도 죽으려고도 생각을 했었고, 돈이라는 게 뭔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또 살릴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빚 때문에 괴로울지 몰라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씩 지워가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 목숨보다 값어치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오늘은 제가 했던 이제 빚을 갚아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볼까 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실패에 대한 영상에서. 실패한 뒤에 이제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할 때 제가 했던 방식은 굉장히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조각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빚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1금융권 대출부터 뭐 사채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도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유리한 순서대로 정해서요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혹시 제로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로섬이란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하여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상태, 이게 바로 제로섬이라는 건데요.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제로섬 법칙을 좀 적용해 가지고 현재 나의 지출과 수입에 대한 표를 한번 짜보시길 바래요. 만약 저축 같은 걸 하고 있다면 중단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갯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잠시 중단을 하고 일단은 빚에 대한 상환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죠. 이렇게 표를 짜실 때에도 대출 금리, 상환 기간 이런 것들을 같이 기입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현재 자신이 가진 모든 빚에 대한 정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수입에 대한 흐름도 파악하기 쉽고요. 이렇게 표를 짜놔야 굉장히 빚을 갚는 데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저는 빚을 갚아나가는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이제 세부적인 실행이 중요하겠죠. 금리가 높은 그 다음 상환 기간이 짧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갚아 나가셔야 돼요. 뭐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로 상환을 하고요. 대출 금리가 비슷한 대출이 다수 있으면 원금이 적은 대출부터 상환해야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이런 것들보다 우선순위는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사금융권 대출이겠죠. 저도 진짜 옛날에 진짜 너무 힘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잠깐 대부업체를 써본 적이 있어요. 저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인데 저는 바로 제가 이제 돈이 들어오는 날 바로 다 상환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대부업체 같은 걸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돈 때문에 힘드셔도 그런 것들은 이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방금 말한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다중채무의 경우는 대출 건수를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연체 중이라면 연체 기간이 긴 것부터 갚아 나가야 되겠죠. 오래 지속되면 부채를 다 상환을 해도 신용등급 다시 올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살 때 이제 저희 친척분이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놓고 그거를 그냥 막 써버리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 거의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제 신용도에 크게 관심도 없었었고요. 그러다가 저희 집도 굉장히 못 살았기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로로 오지도 못하고 제가 받지도 못하게 됐었던 거죠. 예전에. 이것도 진짜 어이없는 건데 이것도 계속 모르고 있다가요. 제가 진짜 20살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제가 일본을 갔다 와서 알게 됐어요. 일본에 있을 때. 그 금액도 굉장히 크지도 않았습니다. 뭐 한 200만 원 정도? 이거를 연체해가지고 이게 기록이 남는 게 한 10년 정도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대출 건수가 굉장히 많으면은 이제 전환대출 같은 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출 금액보다는 대출 건수가 되게 중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친척분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나서
제가 신용등급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됐는데, 그 네이버에 가면은 이제 신용카드 박물관이라는 그 카페가 하나 있어요. 예, 신카박이라는 카페인데, 제가 이거는 이제 영상 정보에다가 링크를 한번 넣어 드릴게요. 예, 거기에 가면은 신용에 대한 그런 뭐 자세한 내용들, 신용등급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고,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꼭 가입하셔가지고, 신용도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굉장히 대출이 많으신 분들, 그런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해주니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뭐 빚이 많게 되면은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항상 저는 그랬어요. 전체 금액을 보지 않고 제일 우선순위 금액만 내 빚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요.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뭐든지 뭐 실패했을 때나 이렇게 빚을 졌을 때도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사업을 하다가 제 주위 분들도 많지만은 이제 부도 같은 게 크게 나서 뭐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부도를 맞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금액이 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그 생활 수준에서 못 갚을 금액 정도의 빚이 생길 때는 너무 막 이제 인생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인 회생이나 우리나라의 뭐 개인 파산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마련이 돼 있어요, 제도가. 제가 한 가지 그런 뭐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우울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얘기 드리면은 우리는 이상민이 아닙니다. 연예인 이상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밤무대 나가서 출연료를 받지도 않고요. TV에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또 광고를 찍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낙담하지 마시고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파산이나 회생을 안 한다고 내 생활 수준에서 절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빚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갚아나가려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많이 무너지시는 것 같아요. 멘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요즘에 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마이크로닷. 이제 B2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우리가 그런 큰 빚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개인 파산이나 뭐 회생 절차를 밟았다고 해도 나중에 더 잘 돼서 그런 개인 채무 같은 거는 변제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이크로다 부모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고 계속 나락으로 빠지기보다는 재빠르게 한번 리셋을 해서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도움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관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뭐 은행이나 이런 데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개인 채무가 있다 그러면 그런 개인 채권자한테는 내가 잘 돼서 다시 한번 그렇게 갚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빚을 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나 갖고 있는데, 빚을 갚는 것에 진짜 삶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해봤었는데 정말 지치더라고요. 이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뭐 빚을 지는 사람 중에 자기가 굉장히 뭐 흥청망청 써가지고 빚을 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업하시다가 빚을 지게 되는 경우는 결국에는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그 빌린 돈을 사업에 썼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빚을 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저처럼 뭐 사기를 당한다던가 뭐 그렇게 해서 빚을 지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빚을 갚는다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빚 갚는 걸 조금 늦추더라도 짬 내서 여행이라도 하셔야 되고, 하다못해 뭔가 한 개라도 힐링 포인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안 지치고 빚을 갚아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진짜 안 그렇게 하면은 진짜 사람이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빚을 졌지만 거기에 빠져서 그것밖에 안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네가 뭐 어디 여행 갈 때냐, 네가 뭐 할 때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가 잘 살아야 내가 멘탈적으로 정상인 상태에서 지내야지 빚이라는 것도 갚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무너지고 육체적으로도 힘들면은 빚을 어떻게 갚아요? 아무리 빚을 졌다고 한들 사람이 어떻게 365일 24시간 빚 생각만 하겠습니까? 그 한 가지 정도의 그 힐링 포인트 한다고 빚을 못 갚지도 않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물론 더 큰 빚을 지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뭐 내가 힐링 포인트를 한다고
외제차를 뽑는다 그러면 진짜 미친놈이죠. 그런 소리가 아니고 내가 힐링을 할 수 있는 뭐 시간을 내서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뭐 여행을 한번 다녀온다든지 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정상적으로 취직을 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봤자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대출을 갖고 있고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할 때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랑 별반 차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어깨 펴시고 세상에 진짜 빚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마음의 빚이든 뭐 그게 물질적인 빚이든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화이팅 하시면서 갚아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빚이라는 건 갚는 것보단 사실 빚을 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는 얘기는 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대한민국에서 집 사고 하려고 그러면 대출 안 끼고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개개인한테는 개개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빚을 지지 말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생각나서 빚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은 굉장히 제가 좀 시간 나는 대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